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초연결 사회를 이룬다. 두 번째 시간인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뭐냐면 LOT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인터넷 오브 띵킹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인터넷. 뭔가를 사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이걸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인터넷이라는 말은 알고 있죠? 인터내셔널 오브 띵킹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국제적인 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의 정의가 아니겠냐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물에다가 생각을 하게 되려면 센서하고 통신 기능을 갖추어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터넷에 연결을 하게 되면 좀 더 가치가 있는 이런 인터넷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람 이런 사이에서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물 인터넷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센싱 기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센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유무선 통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깔려있는 통신망은 다 인터넷선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WAN이라고 그랬습니다. WAN이라고 그랬죠.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그랬고요. 이걸 지역 단위로 쓰는 것은 우리가 로컬 에리어 랜이라고 그래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하고 잘 접속이 돼야 되고 서비스 간의 인터페이스로 주고받는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기 위한 건데 삶에 우리가 침해가 되고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안 기술들이 잘 결합이 돼야 우리가 사물 인터넷의 기능이 훨씬 더 잘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근원거리 통신의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원거리 기술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NFC라고 하는 게 있죠. 비접촉 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핸드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카드를 내장을 해놓으면 이거를 접촉을 통해서 엄밀히 따지면 접촉을 안 한 거나 똑같은데요. 접촉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NFC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블루투스라고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블루투스 가까운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보면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와이파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요즘에 예전에는 와이파이가 쓰는 그 중계기가 많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쪽에 가야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어떤 곳에 가든지 점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학교는 우리 학교도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이런 것들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통신 범위가 좀 넓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송 속도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양이 전송 속도가 크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대로의 또 다른 장점을 살려서 모바일 결제나 이런 데 쓰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교환이나 무선 헤드셋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되고 있는 거, 차량의 전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데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대용량에 쓰고 있다는 거, 그 서로 간의 장단점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이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물 인터넷이 구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센서가 필요합니다. 센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센서는 이런 유무선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료들을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이 정보들은 빅데이터로 전해줍니다. 데이터를 전송해줍니다. 그럼 빅데이터에서는 뭐합니까? 이 데이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공, 정보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네트워크망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에게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기본적인 우리가 프로세스가 아니겠는가, 이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 실제 활용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 안에 음식을 알려주는 시스템. 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근데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요즘에 사물 인터넷 냉장고는 그 음식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내가 뭘 쓰고 나면 뭐가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 이런 프로세스를 갖춰서 우리가 되는데 아직은 가격이 좀 비싸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이용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자동적으로 바퀴를 조절하는 거. 요즘에 아파트에 가면 여러분들 잘 느꼈을 겁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불이 켜집니다. 사람이 없으면 불이 꺼집니다. 이거 역시도 뭐냐면 사물 인터넷에서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고급 빌딩 같은 데 가보면 외부의 기후 환경에 따라서 커튼과 조명이 적절하게 이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밖이 어두워지면 커튼이 다 쳐지고 그 다음에 실내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밖이 밝으면 커튼이 싹 걷히면서 밖에 있는 햇빛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사물 인터넷의 한 활용한 이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요거 말고도 우리가 이용되는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뭡니까? 자물쇠입니다. 자물쇠인데 뭐냐면 이건 어떤 자물쇠냐면요. 열쇠나 비밀번호가 없이 스마트폰으로 잠금 설정을 할 수 있는 자전거 자물쇠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있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줍니다. 이런 프로그램만 깔으면 됩니다. 요즘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 파킹 주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주차가 들어올 때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 내가 그 해당되는 차량 넘버를 등록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입차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많이 이런 사물 인터넷을 쓰는 한 활용되는 사례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이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초연결 사회가 될 텐데요. 미래의 스마트 도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왼쪽부터 볼게요. 스마트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요. 자, 이거는 가로등은 뭡니까?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사람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신호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미아 방지나 사회적 약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인식표를 통해서 미아가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윤택해지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횡단보도 요즘에 이거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요. 저녁이 되면 아주 차량 통행량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신호등이 그냥 전멸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차량이 많을 때는 이것이 신호등이 빨강, 노랑, 주황에 의해서 우리가 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파트에도 뭐냐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수송기술에 배웠죠. 수송기술에서 무인 자동차가 자동으로 파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주차 공간이 여기가 없다. 그러면 다른 데로 안내를 해서 저절로 이렇게 자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고요. 빌딩의 에너지 같은 것도 조절을 이렇게 태양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이게 에너지 전략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또 해상에서도 해상 안전에 관련된 정보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사람의 인명구조나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훨씬 더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미래에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스마트 도시가 아니겠냐 하고 예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물 인터넷이 활용이 되고 이런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 생활과 산업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생각해 보셨어요? 자, 생각했으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은 자동차에도 이용되고 헬스케어에도 이용되고 요즘에 헬스케어 이용되는 거 많이 알고 있죠? 스마트폰에 뭔 기능이 있습니까? 헬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맥박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생활가전, 물류, 농업, 공장, 보안문, 관계, 환경감시,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에 각종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돼서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문제점이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보안에 많이 취약하게 가게 되면 또 해킹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눠준 활동지를 가지고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활동지를 보세요. 자, 사물 인터넷은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갖추어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인터넷을 만드는 사고를 하는 인터넷을 만드는 이런 기술이 바로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센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센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유무선 통신이나 네트워크는 그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비스 간의 인터페이스 각종 데이터 간에 주고받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거를 마지막으로 보안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야만이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완벽한 구현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거리 통신망의 특징을 보면 비접촉 무선 통신이라고 해서 NFC라는 게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용되는 거. 대표적으로 여들 모바일 결제를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보안성이 좋고 쉽고 편리하고 쌍방향 통신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된다는 거, 전송 속도가 느리다는 거, 이게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블루투스라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무선 헤드셋이나 아니면 차량에서 쓰고 있는 이런 블루투스 기능 여러 가지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량이 크고 조금은 먼 거리에 떨어져도 이용될 수 있는 게 와이파이입니다. 여긴 100m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m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m 정도밖에 10m도 채 안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통신 범위를 따지면 오른쪽으로 가는 이것이 많아진다는 거, 더 통신 범위가 높다는 거, 전속 속도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용량 자체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는 거. 그런데도 서로 간에 이런 장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용되는 거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 때 고속도로에서 이용되는 거 있죠. RFID 기술, 그죠? 자동차가 쑥 지나가면서 뭐냐면 통행료 지나가면서 무선 식별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는 그걸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지금 말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하는 요소는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각종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냐면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어디로 전달됩니까? 최종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달을 받아서 큰 데이터를 뭐냐면 여기서 가공, 정보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한 데이터를 뭐냐면 필요한 곳에 다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물 인터넷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냉장고에 어떤 식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알람 기능도 이게 갖춰져 있는 거, 사물 인터넷 냉장고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가족의 생활 양식에 맞춰서 최적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거, 온도 조절계. 그 다음에 자전거 열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쓸 수 있죠. 아까 수업 시간 때 얘기한 거 있습니다. 어떤 거 얘기했습니까?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퀴를 조절하는 전등장치, 자동 전등장치, 그 다음에 자동 조명장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미래의 스마트 도시는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각종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모집한 것들을 필요한 거에 의해서 수집하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필요한 사람에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삶을 더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사물 인터넷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미래의 스마트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알아보자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에 알 수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은 자동차, 헬스케어, 생활가전, 물류, 농업, 공장 보안, 환경감시, 에너지 이런 각종 다양한 부분에 많이 이용돼서 우리 삶에 굉장히 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사물 인터넷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이 사물 인터넷은 문제점은 뭡니까? 그렇죠. 이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보안과 해킹으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정리하면서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성평가 문제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건 뭡니까?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갖춰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해서 데이터 수집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해내는 이런 기술을 뭐라고 했죠? 네, 사물 인터넷, LOT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다음 그림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이고, 먼저 이게 나왔네요. 이건 스마트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형성평가 정답으로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도시를 먼저 적어주셔야 우리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자,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두 번째 단원인 첨단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5월 6일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